네. 이번에는 세 번째 시간인데요. 근해 분리라고 하는 내용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해 분리인데, 보통 방정식에서 다 쓰는 말이지만, 이 용어 자체는 2차 방정식에서 많이 쓰이기 때문에 제가 따로 2차 방정식에서의 근해 분리 라고 제목을 달려다가 그냥 일반적인 근해 분리가 다 그렇다라는 것 때문에 일단은 제가 근해 분리라고 해봤습니다. 근해 분리가 뭐냐? 근해 분리가 뭐냐? 보통 방정식의 근이 3이다. 얼마다. 명확하게 나오는 거와는 달리 그냥 얼마보다 크다, 2보다 크다, 작다, 이런 식으로 그냥 어중간하게 라고 할까요? 정확하지 않고 그냥 좀 얼버무리는 느낌? 대충 여기쯤 있다, 여기쯤에 근이 위치한다 라는 식으로 나오는 것들 관련된 문제인데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이제 2차 방정식이 있어요. x제곱 빼기 a 더하기 2x 더하기 2a는 0. 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모두 1보다 크기 위한 a의 범위를 구하시오. 일단 뭐 말 자체가 이제 근이 1보다 크다 작다 라고 해서 대소를 얘기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일단 실근이긴 해요. 실근. 실수에서만 우리가 대소를 얘기할 수 있지 허수는 대소를 얘기 못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실근이니까 일단 뭐 판별식 루틴이 엄격한가?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참고로 이 문제는 좀 쉬운 편이에요. 이게 왜냐면은 이게 인수분해가 돼요. 보다시피 이제 x 빼기 a, x 빼기 2는 0 꼴로 인수분해 되기 때문에 실제 두 근이 a와 2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근데 두 근이 모두 1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일단 2는 1보다 크잖아요. 일단 그러니까 이제 a만 1보다 크면 되겠네라고 해서 a의 범위는 1보다 크다 라고 이렇게 풀면 됩니다. 안타깝게도 이렇게 인수분해되는 문제는 안 나와요. 너무 쉬워서. 너무 쉽잖아요 이거는. 그쵸? 인수분해되는 스타일의 문제는 본 적이 없어요. 낼 수는 있겠지만 너무 쉬워서 변별력이 없기 때문에 안 낸다 보통. 어쨌든 이런 식으로 방정식의 근이 1보다 크다, 알파도 1보다 크고 베타도 1보다 크다, 뭐 이런 식으로 두 근이 어떻다, 크다 작다, 이렇게 표현되는 것들이 다 근해 분리 문제다. 이제 이런 식의 문제 가볼까요? 이번엔 2차 방정식이 있는데요. 아까랑 비슷해 보이긴 하지만 얘는 인수분해가 안 돼요. 어쨌든 이 방정식이 모두 근이 2보다 크다고? 인수분해가 안 돼? 당연히 떠오르는 게 뭘까요? 근해 공식이겠죠, 뭐. 그쵸? 이거를 인수분해가 안 되는 이 방정식 때문에 근해 공식 써볼까? 해가지고 썼더니 이렇게 돼요. 보통 이제 그 1창의 개수가 짝수꼴, 꼭 짝수가 아니더라도 2 곱하기 꼴로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는 보통 판별식 관계를 이용해서 짝수 공식을 만들죠. 그쵸? 짝수 공식 써가지고 해도 상관없고, 일반적인 근해 공식 써도 상관없습니다. 근해 공식 써가지고 답을 구했더니 이렇게 나와요. 맞나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두 근이잖아 이게. 어쨌든 플러스 근도 있고 마이너스 근도 있고, 그래서 플러스 근 쪽으로 하나 놓고 2보다 크다, 마이너스 쪽으로 놓고도 2보다 크다, 이 둘 다 만족시켜야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걸 풀 거냐라고 했더니 글쎄, 뭐 어떤 학생들은 저 이항해가지고 제곱하면 되지 않나요?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조금 달라요. 이게 예전에는 이걸 배웠어요. 예전 교과 과정에서는 2학년 이과 학생들이 분수부등식과 무리부등식이라고 해서 배운 게 있었는데, 무리부등식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풀면 되긴 돼요. 근데 좀 귀찮아요. 번거로워요. 개 어려워요. 추천하고 싶지 않아요. 그럼 어떤
다른 묘수가 있을까? 라는 건데 있어요. 그래서 나온 것이 바로 그래프로 풀어라 라는 겁니다. 그래프? 아니 방정식을 푸는데 웬 그래프? 이게 핵심이죠. fx는 0이다 라는 방정식, 이게 뭐 몇 차 방정식인지 관계없이 어쨌든 이렇게 실근을 갖는다. 실근이 얼마일까? 라고 하는 게 저 좌변만큼을 y라고 치환하듯이 본 저 함수의 x절편, 왜냐면 x절편이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y는 0이거든요. y 0 놓고 풀었잖아요 그동안. 그러니까 y는 0과 y는 fx를 연립하자라고 본다면 결국 fx는 0이랑 식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아, 함수의 x절편과 같은 거구나. x절편의 위치가 곧 방정식의 실근값과 같구나. 이렇게 인식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일단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거는 나중에 뭐 3차, 4차 함수, 뭐 다른 초월함수 관련된 내용에서 똑같이 적용되기 때문에 방정식의 실근, 함수의 x절편 같은 개념입니다. 어떤 학생들은 뭐 방정식은 잘하는데 함수는 못해요. 문제 있는 거예요. 방정식을 잘하면 함수도 잘해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개념. 되게 중요한 겁니다. 되게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했던 그 문제, 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모두 이보다 크다. 이거를 다르게 보면 어떤 느낌이다? 2차 함수가 있다. 저 좌변만큼을 전부 다 y로 놓은 2차 함수가 있다. 이 2차 함수의 두 근, 두 x절편 모두 이보다 크다. 그렇게 되기 위한 m의 범위를 구하라 라는 식으로 해석을 달리할 수 있다 라는 겁니다. 오호, 그렇구먼. 이해할 수 있겠죠? 이렇게 바꿀 수 있겠죠? 그래서 아까 그 문제를 다음과 같이 일단 바꿔봅니다. 2차 함수 y는 블라블라블라블라의 두 x절편, 2차 함수가 x절편인 두 개야. x가 만난 건 두 군데야. 그리고 2차 항의 계수가 1이죠. x제곱의 계수가 1이에요. 그러니까 아래로 블록한 2차 함수. 그리고 그 곳이 저보다 2보다 크다. 2라는 눈금이 있을 거고, x축 위에 어딘가에 2라는 눈금이 있을 거고, 그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그보다 오른쪽에 절편이 생기도록 아래로 블록한 걸 한번 그려볼까 라고 하면은 이런 그림이 나와요. 핵심은 이거예요. 근의 분리를 풀 수 있습니까? 라는 것은 이 그래프를 그릴 수 있습니까? 라는 것과 똑같아요. 이런 식의 그래프가 나온다는 거죠. 아래로 블록한 x축과 만나는 이 두 군데가 모두 2보다 오른쪽에 나오도록. 간단하죠, 그쵸? 이거 일단 이 그래프 자체는 간단하기 때문에 그래프를 그리는 연습도 필요합니다. 이 그래프를 과연 그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 그리고 나서 이제 실제로 풀 때는 어떻게 푸는가 라고 할 때 세 가지 값의 대소를 이용해서 m의 범위를 만들어냅니다. 그 세 가지 굉장히 중요하죠. 세 가지를 외워라. 그게 바로 뭐다? 이거 함수값, 축의 위치, 판별식. 이 셋의 부호죠. 부등호를 이용해서 적당한 범위를 추출하는 건데, 일명 갑축띠. 갑툭튀? 갑자기 툭 튀어나왔어? 축값띠라고 하기도 하고, 뭐 이건 사람들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긴 하는데요. 외우기 좋게 갑축띠. 가축? 갑툭? 편하게 외우세요. 갑축띠. 세 가지를 이용해서 m의 범위를 만들어냅니다. 갑축띠. 일단 이 그래프가 좀 더 세분화한다면 축의 위치는 어딜까? 여기가 축이잖아요, 그쵸? 축도 보다시피 2보다 오른쪽에 있다. 값은요, 이 숫자, 여기서 등장하는 숫자는 2밖에 없어요, 참고로. 그쵸? 2라는 숫자를 이 함수에 대입하면은 이거 쭉 따라가 보세요. 위에 있는 x축보다 위에 있는 숫자가 나오죠. 그게 얼마인지 몰라요. 확실한 거는 x축 위에 있으니까 양수겠죠. 아, 2를 대입한 함수값은 양수다. 그걸 이용하면은 함수값, 이 함수의 편의상 fx라고 부른다면 2를 대입하면 양수다. 축의 위치, 축 구하는 방법
알고 있어야 되는데, 축구하는 방법은 그 두군의 합 있죠. 두군의 합. 두군의 합공식을 알고 있을 것 같은데, 두군의 합공식을 나누기 2 하면 돼요. 네, 두군의 합공식 있잖아요. 잠깐 써볼까요? 일반적으로 2차 방정식이 있다. 뭐 이제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 뭐 당연히 2차 방정식이니까 0이 아니겠죠. a는 두군의 값을 알파 베타라면요, 두군의 합을 마이너스 a분의 b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쵸? 뭐 하나 더 해볼까요? 두군의 코 a분의 c. 뭐 이것도 나중에 또 따로 찍어야지 뭐. 이건 알고 있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 너한테 때 강조하고 싶은 게 뭐죠 대체? 두군의 합. 두군의 합이 이거잖아요. 그쵸? 이거 나누기 2. 그러니까 분모의 2를 한번 더 곱하는 거죠. 이렇게. 이게 축이에요. 축. 뭐 좀 미적분을 배운 학생 같은 경우는 이거 미분하면 2ax 더하기 b. 그쵸? 도함수를 구한 건데요. 요거 0 되는 거 이기도 하죠. 뭐 극대 극소 자리. 그렇게 외운 학생도 있을 거고, 두군의 합을 나누기 2하면 된다. 두군의 합을 나누기 2하면 된다. 이게 축의 위치다는 거죠. 그 축의 위치가 보다시피 2보다 컸으니까 2보다 크다 이렇게. 그다음에 판별식. 중요한 게 여기서 판별식이요. 두군이니까 0보다 크다라고 이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중군도 두군으로 쳐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두군은 말 그대로 다른 거지만 서로 같은 두군, 중군이라는 개념이 일종의 그런 거잖아요. 두군이 나왔는데 같아졌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중군이라 부르는 건데, 이것도 두군으로 인정할 때가 있어요. 참 이게 참 학생들한테는 좀 혼돈을 줄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 요 부분에서 그래요. 이 근의 분리 부분에서 유난히 그래요. 그러니까 특별하게 서로 다른 두군 이렇게 나오면은 확실히 다르다는 건 알겠는데, 그냥 두군 이렇게 나와도 같은, 다른, 합친 말이다. 그래서 판별식이 0보다 크다 뿐 아니라 0보다 크거나 같다 해서 중군도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이 조금 주의사항이긴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세 개의 연립부등식을 풀면은 M의 범위가 나오겠죠. 그게 바로 이 문제가 요구하는 답입니다. 근데 이제 이거 풀어본 학생들은 알아요. 풀어봤나요? 이걸 보고 있는 뭐 분들 중에는 성인분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 뭐 학생도 있겠죠. 아직 뭐 중학생도 이런 학생도 있을 것 같고, 어쨌든 경험을 해본 학생을 기준으로 말을 하는데, 여러 문제를 풀다 보면 어떤 문제는 다 안 쓰던데요? 어떤 문제는 합숙함만 쓰던데요? 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어떤 문제는 축의 위치도 안 쓰고, 어떤 문제는 축의 위치는 쓰는데 판별식은 안 쓰고, 뭐 어쨌든 뭐 되게 다양해요. 문제에 따라서. 우리가 그걸 외울 수는 없습니다. 사람이 뭐 경우가 막 10몇 가지가 나온다고 해서 그걸 다 외운다. 에이, 말이 안 돼. 사람이니까 머리를 쓸 수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머리를 써서 하면 돼요. 핵심은 이런 거예요. 그림을 그려보는 걸로 해야 돼요. 일단 함수값은 100% 씁니다. 2보다 크다라고 할 때 그 2라는 숫자를 안 쓰고는 못 풀어요. 3보다 크다고 했는데 3을 안 쓰고 어떻게 풉니까? 그럴 거였으면 애초에 3이 왜 나왔겠어요. 그러니까 뭐 얼마보다 크다라고 할 때 그 값은 반드시 써요. 1보다 크다, 5보다 크다. 그 숫자는 반드시 100% 씁니다. 근데 상황에 따라서는 축의 위치나 판별식 안 쓸 수도 있고요. 뭐 하나는 쓸 수 있고요. 여러 가지 경우가 발생하는데 외울 수는 없다, 사람이. 그때그때 맞게, 상황에 맞게 그림을 먼저 그려서 푸는 방법을 해야지. 모 교재에 보니까 그걸 분류해서 쭉 적어놨더라고요. 와, 나도 안 외우는 걸 학생들이 외우려고 하나봐. 정말 부담스러워. 개부담. 하지 마세요. 모든 유형 암기할 수 없습니다. 그냥 그림을 그리세요. 그림 그리기가 더 쉬워요. 연습해볼게요. 간단하게. 이거는 아주 일부고요. 실제로는 한 10개쯤 풀어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 다양한 방법으로. 그래서 일단 핵심은 그 공식을 외워서 푸는 게 아니라 역시나 공식은 노노. 공식은 무슨 개뿔. 원리를 알고 풀면 되는 거지 왜 공식을 외워. 이렇게 어쨌든 이렇게 세 개의 예가 있는데, 첫 번째 예, 근 사이에 이가 있다. 이러면은 여러분은 뭐 하는 거죠? 요 왼쪽에 있는
2차 함수. 2차 함수 아닌데요? 방정식인데요? 그래. 는영 버리고 왼쪽에다 y는을 붙이라 이거지. 그 2차 함수야. 2차 함수에 x절편 사이에 2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려본다면은 이렇게 되겠죠. 인정? 이 정도는 나와줘야 한다는 거죠. 간단하게. 첫 번째 1번 문제 이런 그림 이해 가죠. 절편 사이에 2가 있다. 그러니까 아까 했듯이 2는 반드시 써요. 2를 대입해보라고. 함수 2를 대입하면 어때? 2보다 2를 대입하면 음수 나오겠죠? x축의 y절표 0이니까 위가 양수고 아래가 음수니까 음수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거 f2가 음수다. 판별식은요, 축은요, 참고로 축 같은 경우는 애매해요. 축이 2보다 크다고 할 수도 있고 작다고 할 수도 있고 2라고 할 수도 있어요. 나처럼 그리면은 축이 2처럼 보이잖아, 그치? 근데 어떤 사람들은 막 그림 그릴 때 나는 이렇게 그려야지. 이것도 어쨌든 절편 사이에 2가 있는 거니까 이러면 축이 2보다 커요. 또 어떤 사람은 나는 이렇게 그려야지. 이때는 축이 2보다 작고요. 그러니까 축이 2보다 작을 수도 있고 클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축 갖고 뭘 이렇게 이렇다 할 수가 없는 거지. 그럼 판별식은 0보다 큰 거니까 무조건 이거 쓰면 되나요? 혹시 이것도 두근이니까 이거 등호 쓰나요? 등호가 될 수가 없어요. 일단 이 사이에 있다는 것 자체가 한글은 2보다 크다? 한글은 2보다 작다? 둘은 벌써 다르다라는 게 일단 들어가 있거든요. 말 자체에 잘 들어보면 야 우리들 사이에 쟤가 있어. 우리들은 같을 수가 없다는 거야. 우리들 사이에 2가 있어. 우리들은 같을 수가 없어. 같으면 그 사이라는 게 존재할 수 없으니까. 일단 여기서는 판별식도 0보다 크다는 걸 써야 됩니다. 그냥 두근이라고 밖에 안 나왔지만 서로 다르다는 것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요거랑 요거 1번, 2번 요 두 개 쓰는 건가요? 하겠지만 사실 2번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이제 마지막에 마무리할 때 다시 한번 얘기하겠지만 F2가 0보다 작다? F2가 0보다 작다는 거는 2일 때 이 아래에 있는 어떤 적당한 점을 지난다 라는 뜻이기도 해요. 이게 그쵸? F2가 음수예요. 함수에 2를 대입하면 음수값이 나와요. F2는 이렇게 음수예요. 이걸 보고 fx는 2, 음수를 지나요.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래쪽으로 지나는데 분명히 이게 아래를 볼록한 2차 함수인 거 우리가 알아요. 그럼 어째야 돼? 분명히 2차 함수 아래로 볼록하니까 언젠가는 분명히 오른쪽 끝도 상승하고 왼쪽 끝도 상승한다는 걸 이용하면 언젠가는 올라갈 거고 올라간다면 어떻게 2차 함수를 아래로 볼록하게 그래도 다 한근은 2보다 크고 한근은 2보다 작겠네. 이런 결론을 넣을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래도. 따라서 판별식은 굳이 얘기할 필요가 없다. 쓰나 마나예요. 뭐 이런 느낌이죠. 2보다 작다를 풀면은 예를 들어서 답이 이렇게 나와. 근데 판별식을 쓰면은 답이 이렇게 나와. 그러니까 판별식과 2를 넣었더니 0보다 작다는 걸 쓰면은 이렇게 교집합 자체가 얘가 돼요, 그냥. 그래서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 함수값이 0보다 작다만 써도 충분하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갑축대 중에서 값만 갖고도 충분히 풉니다. 이제 2번을 보면은 어쨌든 똑같은 2차 방정식이 있고요. 한근은 마이너스 1보다 작고 한근은 1보다 크다. 자, 함수로 봐서 절편이 마이너스 1보다 작고 1보다 크다. 마이너스 1보다 작고 1보다 크다. 요 그림이네, 요 그림. 그림. 이거 왜 꼬랑지가 이렇게 기니? 1. 이 그림이죠, 그쵸? 함수값을 생각해본다면 마이너스를 대입해도 보다시피 2점 좌표. 음수 아니겠어요? 1을 대입해도 2점 좌표. 음수죠. 그러니까 이 함수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해도 음수 나오고 1을 대입해도 음수가 나와야 돼요. 근데 거꾸로 생각을 해보라 이거지. 요거만 갖고 일단 점을 찍어보라고. 마이너스 1일 때 아래점을 지난다. 1일 때 아래점을 지난다. 그건 뭐 높이는 상관없어요. 또는 이렇게 두 점을 지나면서 아래를 볼록한 이 함수를 아무리 피해서 태양을 피하고 싶어서 아무리 피해서 그리려고 해도 무엇 뛰어?
x축과 안 만날 수가 없어요. 안 만날 수가 없어. 판별식을 쓸 필요가 없어. 원래 만나는 거라서. 어차피 이차함수는 올라가는 그래프인데, 최고점 계수가 양수라서 올라가야 되는 그래프인데, 나 올라가야 돼. 나 가야 되는데 나 지금 남쪽에 있네. 나 올라가야 되는데 언젠가 만나겠죠. 분명히 언젠가 만나요. 반드시 만나요. 올라가다 보면 양쪽에서 다 만나요. 그래서 판별식 쓸 필요가 없어요. 이것도 판별식 쓸 필요가 없이 뭐다? 함수값만 갖고도 충분히 해결 가능하다. 3번이 조금 더 계산이 지저분해지는데요. 7x제곱이니까 어쨌든 최고점 계수는 양수예요. 근이 0과 마이너스 1 사이에 1개, 1과 2 사이에 1개. 그러니까 그림 그리는 연습을 한다. 이렇게 종이에다가 x축 하나 그리고 이차함수 그리고 0과 마이너스 1 사이 이렇게, 1과 2 사이 이렇게. 이거 아니겠어요 일단, 그쵸?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이번엔 위 좌표가 나오고, 0을 대입하면 아래가 나오고, 1을 대입하면 아래가 나오고, 2를 대입하면 위가 나오고. 반대로 마이너스 1을 넣어서 양수 좌표가, 0을 넣어서 음수 좌표가, 1을 넣어도 음수 좌표가, 2를 넣으면 양수 좌표가 나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적당하게. 그럼 얘랑을 지나는 아래를 블록한 이차함수를 그리면 x축을 안 통과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안 통과하니? 얘는 위에 있고 얘는 아래에 있으니 이차함수 그리다 보면 이 사이를 통과할 수밖에 없고, 얘는 아래에 있고 얘는 위에 있으니 이차함수 그리다 보면 안 통과할 수가 없고, 축과 당연히 만나요. 그래서 얘는 마찬가지로 함수값 4개의 대소방 갖고도 풀려요. 근데 반면에 아까 같은 거 있잖아요. 아까 어떤 이차함수가 x절편이 2보다 크다. 지금 2보다 크다는 것만 이용해서, f2가 양수라는 것만 이용해서 이렇게 결정지나요? 아니, 노노노. 2일 때 양수점을 지나는 이차함수, 아래를 블록한 이차함수는요, 참고로 이럴 수도 있어요. 이렇다는 얘기는 뭐야? 실근이 안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지. 절편이 없으니까. 그럼 만나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만나면 어쩔? 이렇게 만나면은 실근은 같지만 둘 다 2보다 작은 근이 나와요. 그러니까 판별식이 양수 0 이상만 갖고도 안 될 거고, 축이 오른쪽에 있어요. 지금과 같이 공중에 떠 있으면 어떡할 거? 축이 오른쪽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안 되고, 그래서 둘 다 만족을 하면서 동시에 2를 대입하면 양수값. 그러니까 셋 다 만족을 해야 되는 케이스예요. 이건 많이 해보면 늘어요. 확실히 많이 해봤을 거라 믿고 무책임하죠. 이거는 함수값만 비교하면 된다는 겁니다. 나중에 이제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가면 사이값 정리라는 걸로 배우기도 할 겁니다. 물론 이제 고등학교 2학년 이상 학생들은 이미 이 말은 들어봤겠죠. 마무리 결론. 결국 이차함수 어떻게 그리나요? 이게 핵심이라는 거죠. 근의 분리 문제, 즉 근이 얼마보다 크다, 작다, 기타 등등등, 뭐 두 개 사이에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등등등 전부 다 근의 분리 문제인데, 그걸 외워서 푸는 게 아니라 이차함수 이걸 어디에다 놓지에 관련된 거예요. 어디에다 놓지 이차함수를. 핵심은 일단 이차함수를 그려보시고 그 함수값에 함수값은 반드시 써요. 등장한 숫자를 넣었을 때 양수인지 음수인지는 그림을 그려봐야 알 수 있기 때문에 양수다 음수다를 일단 파악을 한 뒤, 반대로 그거만 갖고 한번 그렸을 때 처음 그래프 밖에 안 나오는가, 혹시 아까처럼 공중에 뜬 그래프라든지 오히려 교점이 왼쪽에 나온다든지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는가를 확인하는 거죠. 여러가지 가능성이 생길 수 있네 싶으면은 다 해봐야 돼요. 그게 아니라면은 함수값 갖고도 충분히 한다는 겁니다. 근을 어떻게, 그러니까 이차함수를 어떻게 위치시켜서 주어진 조건을 만족시킬까? 마치 무슨 뭐 크레인 인형 뽑기처럼 된다는 거죠. 좌우로 움직이는 거는 축이에요. 축. 우리 보통 이렇게 게임하면은 뭐 동전 넣고 이렇게 조이스틱 움직여가지고 딱 누르잖아요. 그쵸? 그런 것처럼 좌우를 움직이게 하는, 이차함수의 좌우를 담당하는 게 바로 축이고요.
상하를 담당하는 게 이제 편별식이에요. 축과 만났다 안 만났다 이런 거니까. 그리고 그게 만나더라도 좀 미세하게 이렇게 만났다 저렇게 만났다 좀 미세한 차이를 조정해 주는 게 바로 함수값입니다. 이해가 되셨나 모르겠는데요. 일단은 간단하게 설명한 거라서 뭐 자세한 거 하려면은 한도 끝도 없죠. 그렇죠? 일단 간단하게 그냥 근해 분리는 이런 걸 근해 분리 문제라고 부르는구나. 그리고 원리는 이렇구나. 원리는 저 크레인 인형 뽑기 원리예요. 좌우 상하를 잘 맞춰서 위치시킴으로써 절편의 값이 근이라는 걸 이용하여 준 조건만 지키려면 요만큼 맞춰주면 되겠구나. 이런 게 이제 핵심이라는 겁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도 더 알찬 내용 찾아올 곳을 약속드린다라고 하면 좀 부담스럽네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열공하세요. 화이팅!